576페이지에 주택조합이 있지요. 의의를 보세요. 주택조합이란 다수 구성원이 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라고 됐죠. 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에 조합을 말한다 해놓고 박스에 1번 지역주택조합 동그라미하고 저 밑에 2번에 직장주택조합 동그라미 3번이 리모델링. 자, 주택조합 종류 몇 가지래요? 주택조합은 종류를 보니까 이 단어 소개가 절반의 힌트가 들어가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있었죠. 같은 지역에 주소된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려고 조합 만드는 거예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럼 직장 없으면 지역주택조합원 돼야 됩니다. 그러죠? 요 두 개는 내 집 주택을 마련하려고 조합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합원 200명 됐다. 지역에서 그러면 200명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아파트 못 짓잖아요. 21층 아파트 1301호 혼자 어떻게 지어요? 그러면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200명, 300명 됐잖아요. 자기들이 3억, 4억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매입을 해서 직접 건설회사 선정해서 아파트를 직접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설회사가 땅을 사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받을 때보다 15% 정도 싸게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놈은 내 집 마련할 목적으로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는 새로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새로 집을 지어 안 지어요? 안 지으니 이 두 놈은 조합원 되려면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내 집 마련하려고 한다니까요. 집 있는데 뭐 얻으려고 또 해요. 그러죠?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이에요. 요 놈은 집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있어야지. 그것도 새집 헌집. 헌집 몇 년 이상 묵은 거? 푹 묵은 거. 그죠? 공동주택만. 그러죠? 뭐가 아니에요. 공동주택이지.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놈은 항상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땅이 있을 거 아니요? 그래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300세대 지어야 되겠다. 땅이 있으면 용적률 나오니까 50% 이상 조합은 확보해야 돼. 300세대 지으면 150명 이상 확보해야 돼. 최소 조합원 수는 20인 이상이어야 되는데 요 요건이 리모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왜? 집을 짓는 게 아니니까. 항상 이 세 개를 두고 두 개하고 이거 분리해야 돼요. 이 두 놈은 집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주택 보급률이 워낙 높으니까 요새는 법을 완화해서 85 이하 한 채 정도는 가져도 좋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박스 밑에 조합 설립인가? 라고 제목 있나요? 자, 조합 설립인가? 그 다음 한 장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 가로 4번에 조합 설립 신고라고 이제 줄치는 거예요. 자, 왁구를 짜고 그러면 조합을 설립할 때는 설립인가 받는 게 원칙이나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와서 설립인가 쪽으로 갑니다. 2번에 1번 다수 많은 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종시 제주도 빼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뭘 받으래요? 인가. 옆에 줄쳐요.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한다든가 주택조합 해산할 때도 인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자, 누구 찾아서 인가 받는데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빼면 시, 군, 구. 자, 이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위 일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면 대지의 얼마 이상?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하라. 자, 꼭 명심할 점이 있어요. 이 두 놈은 조합원들 위한 주택 건설을 해야 되죠. 조합원 모집하려면, 조합 만들려면 80% 이상 땅 확보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서류 내야 돼요. 리모델은 그게 필요할까 안 할까?
새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안에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그 대신에 동그라미 3번 구분소유자 동의서가 들어가야지.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하려는 경우는 다음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결의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시군구 인가받고 이렇게 기억 보세요. 박스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얼마 3분 이상 결의 및 동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을 리모델할 때는 동구분소유자 얼마 3분의 1. 자, 그러니까 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만들 때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구분소유자 동의받아야지. 단지 전체를 한다. 그러면 전체 얼마? 3분의 2. 동별 과반수. 한 동만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동 3분의 2.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과반수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리모델 조합을 만들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허리를 이렇게 펴고요. 허리 펴고. 지역 직장 2개 조합 만들 때 하고 리모델 조합 만들 때 하고 제출한 서류가 달라야 되겠죠. 공통적 서류가 대부분인데 이 두 놈은 아파트 지을 땅의 80% 이상 확보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고 또 요 놈은 그건 필요 없지만 구분 소유자의 동의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누구한테 설립인가 받고 시군구 인가 받은 거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일단 오른쪽 페이지에 가로 3번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이라고 있죠. 1번 주택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한다고 인가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의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첨부하여 주택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세종시제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놓고 하단 박스 하나 나오죠. 인가 신청을 할 때 내는 서류들이잖아요. 기억의 가번이 지역 직장 두 놈이잖아요. 요 놈은 1, 2, 3, 4, 5, 6, 7 이 서류 내는데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 6번 보세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몇 프로 이상 80% 이상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 확보했다는 서류 들어가야 돼요. 매매계약 체결해서 땅을 확보한다. 적어도 지상권 설정한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어가지고요. 조합 만들어 놓고 땅 매입 못해가지고 7년 8년 끌어서 조합은 골병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번에 리모델 조합 나오죠. 얘들은 1, 위가에 1부터 5까지 서류니까 위에 1, 2, 3, 4, 5 있죠. 한쪽 가로 6번은 낼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오케이. 이제 여러분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80% 이상 토지 사용권 확보했다는 서류 내야 안 내요? 안 내도 되는 거 알죠? 그거 냈다니까 시험해요. 그거 내라고. 그 다음에 구분소유자 동의는 받아야 되죠. 그리고 나 아까 동의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자, 어디 보냐면 578페이지에 설립 신고 있지요. 4번에 1번. 이 한 줄 반 중요한 문장인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거기다가 뭔지 됐어요? 줄 쳤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그럼 줄 쳐요. 그러면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하여 줄치고 직장주택조합은 동그라미 하고 그죠?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군구에다가 이제 신고해야 한다 줄치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돌발 퀴즈 들어갑니다. 직장주택조합 설립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지역, 직장, 리모델 전부 다 시군구에 설립 인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직장 중에서도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만 신고 대상인 거예요.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하여를 빼버린다니까. 자, 직장주택조합 만들 때 인가받고 신고하고 인가, 국민주택을 받을 목적일 때는 신고만 하면 돼. 신고한 걸 변경할 때도 또한 같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문제 밑에 보면은 5번 조합원 자격 있나요? 드디어 지역조합원 되려면 직장주택조합원 되려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원 되려면 요건이 있겠죠. 요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1.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동그라미 해야 돼요.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을 하되 조합원 몇 명 이상이어야 한다? 300세대 지을 것 같으면 조합원은 몇 명 이상? 150명 이상 확보해야 되고 아무리 작은 조합 만들어도 최소 20인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이 요건이 리모델링은 필요할까 안 할까? 안 하죠.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는 이게 필요 없잖아요. 건설할 일이 없으니까 건설 예정 세대수란 말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0인 이하라도 될까요? 리모델은? 자, 리모델 주택조합은 20인 이하도 조합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동그라미 1번에 리모델 주택조합은 제외한단 말 나왔죠? 그 제외한다며요. 아, 이게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또 문제가 있네. 이 여러분, 이 두 놈은 새로 집을 지어야 되죠. 얘는 안 짓죠. 15년 된 거 증축을 위한 리모델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은 확보해야 돼요. 최소 몇 명 이상 해야 되고. 근데 얘는 왜 그게 필요 없냐? 안 지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사용검사,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라고 됐지요. 30세대 이상도 할 수 있고 30세대 미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야는 이 요건이 필요 없다 이 말. 여기는 12명이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인데 진짜 이해 가죠? 리모델링은 새로 집을 지어요 안 지어요? 15년 이상 된 아파트 아니야? 리모델 하잖아. 그러니까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이어야 한다가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리모델 조합을 만들어서 리모델 할 때는 30세대가 안 돼도 리모델 할 수 있다고. 그게 법이 옛날에는 20세대였거든요. 바뀌어놓으니까 지금 아구가 안 맞게 된 거야. 그래서 사용검사가 20세대 이상은 사용검사, 19세대 이하는 사용 승인 받았단 말이요. 옛날에는 이게 30세대로 바뀐 거거든. 그러니까 더 설명하고 애매해졌다니까. 19세대 이하의 아파트도 리모델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최소 20인 이상이어야 한다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오케이? 여러분 사람 죽는 소리 해야 개와 알아듣는다. 진을 다 빼놓고 이렇게.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주택조합의 조합원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한다는 거 박스 기억, 지역주택조합은 나오죠? 가번에 나오는데 제가 읽는 부분만 줄쳐야 돼요. 지역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줄치고 다음 줄 중간에 붙어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 다음 줄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해놓고 한 장 넘어가면 1, 2, 2개 있죠? 1, 2, 2개 있잖아요. 1번 중간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다음 줄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일 것. 두 번째, 중간에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중에 한 명에 하나여 전용면적 얼마 이하 85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것. 자, 그러니까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한 채는 가져도 된다. 무주택자라면 언제부터 무주택? 언제까지? 자, 지역주택 조합은 되려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자이거나 시끄러워 살 수가 없다. 기차를 다 땅 밑으로 보내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1호선이란다. 이거 1호선 맞죠? 이 전철 이거 땅 밑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부천 사람들 살 수가 없어요, 진짜로. 부천이 반토막 났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진짜? 청와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부천 경기 다 죽여놓고, 부천 반토막 내놓고, 부천은 이 경기도 서울에서 있잖아요. 위치 제일 좋은 동네거든요. 진짜로 좋은 데가 부천이에요. 근데 저놈 때문에 이 부천이 발전을 못해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관통돼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 고압선 전자파 엄청 나와요, 저거. 주변 사람들은, 요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제. 저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착한 것 같아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해야 되거든요. 저거 땅 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부천이 있잖아요. 경기도에 제일 좋은 동네야. 수원 분당보다 더 좋아요.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부천으로 주소 옮겨가지고 부천으로 출마하든지 해야지. 공천은 안 해줘요. 공천을 찍어준다는 거 안 찍을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가 신청한 날부터 입주 가늘까지 무주택자이거나 이걸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 공부는 대충 두어 번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계속 반복해서 익숙할 때까지 반복해야 돼요.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늘까지 무주택자이거나 자 있더라도 얼마 이하? 이하에 하나요. 한 채 하나요. 소유한 세대주로서 이렇게 없어도 되고 있을 때 85 이하. 그 다음 두 번째는 동일한 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돼요. 그러면 지역조합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렇죠?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직장주택조합원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넣고 위 기역의 가에 해당한 사람일 것이라고 됐죠.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직장주택조합원도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가져도 되죠? 된다고요. 똑같다고요.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자, 거기 위기역의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며요. 똑같다니까요. 85 이하 한 채 가져도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근데 단서 줄치세요. 단서.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 한정한다. 이렇게. 에? 오케이? 다시 한번 더 해야 되겠구만. 자, 칠판 다시 보세요. 자, 직장주택조합은 되려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까지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한 채도 가져도 되죠? 된다고요? 세대주로서 동일한 직장 다녀야 되는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만들어서 조합은 될 때는 집 있으면 안 된다니까? 국민주택은 무주택자에게만 준단 말이요. 그러니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목적의 직장주택조합은 될 때는 85 이하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완전 무주택자만 조합은 될 수 있다. 원래는 되는데. 알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아번의 둘째 줄. 동일한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에 뭐 하는 자? 건물을 해야지. 건무, 직장. 그래서 종로구청 근무한 사람들이, 동작세무서 근무한 사람이, 부청 교육청에 근무한 사람이, 또는 개인기업은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끼리 조합을 만드는 게 직장주택조합이라고. 그 다음 리모델은 말이야. 가나다 맨 밑에 끝에 보면 공동주택, 복리시설 공동주택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자 아니요. 그러니까 소유자만 될 수 있잖아요. 없으면 남의 거를 벽탈 수는 없잖아요. 자, 요 세 개 조합원 요건 있지요. 자꾸 연습을 하시고 메모하고 반복을 해야 돼요. 그거 그래봐야 6개월만 고생하면 되잖아요. 그러죠? 6개월만 죽을 고생하고 그리고 얼마나 보람돼요. 인생에서 나이 40대 중반에 그러죠? 이게 치열하게 공부를 언제 해보겠냐고. 이 자격증 땄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공부할 기회가 있을까? 사람은 공부를 고통스러워 하는데 아니에요. 인생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공인중개사가 되잖아요. 끝없이 공부하고 끝없이 뭔가를 추구해야 되지. 거기에 계속 앉아있고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뭐니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간 나면 잠 안 오면 시댁 식구 욕하고 잠 안 오면 신랑 흠집 잡고 그렇게 인생 낙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부동산 벌지, 남북 통일됐을 때 북한 쪽에 뭔 짓을 내가 하는지 그러죠. 그러잖아요. 어떤 기업을 주식 사가지고 돈을 벌는지 땅 투기 어디 살는지 북한 지도를 계속 쳐다보고 이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부 자꾸 해야 된다고요.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 던지 지난달 줄 안 쳤죠.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나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라고 되어 있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인정해줘야지. 일시적으로 질병, 근무, 유학, 결혼 등으로 상실했다 하더라도 시군구에서 인정한다면 조합원 자격이 인정한다. 그 다음 가로 6번 직장,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이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 참고로 지역, 직장 두 놈 있죠, 이놈. 이 두 놈은 조합 설립에 인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2년 내 조합원을 위한 집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돼. 안 하면 인가 취소합니다. 리모델링은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죠. 그러면 그로부터 2년 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자, 리모델 조합 설립 인가 떨어져서 조합원 교체하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나? 우리 그러지 말자고. 다시 한번 질문 들어갑니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떨어졌지요? 그 이후에 조합원 교체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요. 아파트 팔면 조합원 바뀌어. 그러죠? 이건 관계없다고. 그러죠? 자, 이 두 놈은 조합 설립인가 떨어졌죠? 그 다음부터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하면 안 돼. 잠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 시험 내냐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는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할 수 없다라고 그런 표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에 1번 보세요. 지역 직장 두 놈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언제부터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부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전엔 가능합니다만. 자, 그 다음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박스 있잖아요. 기억,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군구로부터 국토교통부의 영어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추가 모집에 승인을 받았지요. 조합원 추가 모집에 승인을 받았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혼이 발생해서 그 범위에 충원한단 말 나오죠. 조합원의 사망을 했대요. 결혼 생긴 거 아닙니까? 충원하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저 밑에 답원을 보세요. 답원. 조합원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얼마 미만? 자, 300세대를 짓기로 했으면 최소 150명 이상 조합원 확보하라고 그랬죠. 150명 확보했는데 그중에 50명이 탈퇴를 해버린 거예요. 조합장 뽑힌 사람 보니까 얼굴도 크고 눈도 작고 사투리도 막 쓰고 성격도 급한 것 같고 인상도 안 좋아 보이고 그래서 탈퇴를 해버린 거예요. 나네 나. 그러니까 탈퇴해버리니까 50명 그러니까 50% 안 되잖아요. 100명밖에 안 되니까 이때 추가 모집은 허용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상단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 4번, 5번 4개 묶어 놓으세요. 2, 3, 4, 5 4개 있지요. 사이즈가 객관식용 사이즈 딱 좋다니까요. 그래서 지난달에 안 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레벨을 올리는 거예요. 5, 6월 달은 지금 또 건너뛴 것도 있어요. 이제 그까지 해서 5, 6월 달은 완벽한 100% 강의하는 거예요. 2번 위 일에 따라 조합원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는 해당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자 3월 1일 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죠. 요날 기준으로 네가 무주택자냐 85이냐 6개월 거주했냐 이걸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 기준? 그 표현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일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충원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 3번 위 일에 따른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이란 말 나오죠. 추가 모집에서 바뀐 거 아니야. 변경인가를 또 받아야지. 그럴 때 이것은 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자 봐요. 그 까맣게 표현한 거 있죠. 거기에 바꿔버린다니까. 자 조합원 추가 모집 할 수 있다 그랬지 아까. 탈퇴해가지고 그럼 조합원 자격이 되냐 안 되냐 판단은 언제 기준? 그렇지. 이 한 번 뜯어는 게 눈 100번보다 낫다니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 1 기준으로 자격 되냐 안 되냐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조합은 들어왔잖아요. 변경한다고 변경 인가 받아야 되죠.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변경 다 하고 오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이것도 작년에 들은 거 작년. 얼마 안 됐어 이거. 지역조합 하도 시끄러우니까 탈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5번 탈퇴한 조합원은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돈 달라 이 말이죠. 못 받아요. 자 300명 제가 오늘 또 신문 봤는데 지금 지난 겨울부터 몇 달째 나오고 있어요. 1300만 원대 파격대 분양가 서울대 전철역 도보로 5분 거리. 엄청 위치 좋다는 얘기죠. 치톤 피든지 피톤 치든지 해가지고 쾌적한 환경 엄청나게 광고를 해요. 눈에 혹 뜨기게. 내 놈의 같은 광고야. 몇 달 전부터. 야 너는 왜 남자 그 어깨를 팔로 치니? 너 미투 당한다. 여자가 남자 툭툭 때리는 건 왜 아니요? 남자가 툭 때리면 죽었어요. 그러잖아요. 이거 불평등 아니요? 저 미투 엄청 할 게 많아요. 옛날에 저 결혼 안 하고 종로서 강의할 때 나 지금도 그 기억난다니까. 총각 때 오후에 특강하고 10분 쉴 때 여기 복도로 가잖아요. 가시 꽉 찼거든요. 250명 들어가요. 아줌마 하나가 엉덩이를 툭 쳐요. 그래서 이제 정색하면 또 민망하잖아요. 그냥 갔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자기들끼리 내기를 한 거예요. 공법상에 엉덩이 누가 치냐. 참 내기해도 진짜 내가 어이없어서 내 진짜 참 민망하기도 하고 엉덩이를 툭 쳐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내기한 걸 반땅하자 하려다가 농담이고. 자 300 그 신문본 광고가요 진짜 화려하게 광고를 냈는데 맨 끝에 깨알같이 뭐라 되냐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광고예요. 아직도 못 모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신문 광고 낼 때 그 돈 어디서 났을까? 조합원 되는 가입한 사람들 있죠. 일단 업무 추진비 2천만 원씩 내야 돼요. 돈 2천만 원이 200명 300명 돈이 얼마냐고 그러죠. 그걸로 광고를 하거든요. 광고를 연 단위 6개월 단위로 광고할 때 있잖아요. 1회 광고 2천만 원이면 예를 들어 60회 80회를 한다 그러면 이걸 30% 40% 깎아줘요. 근데 계약을 그대로 하고 깎은 만큼을 조합 간부들은 다 해먹어요.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라고 눈에 보이지 않나 아무리 추적도 안 된 돈 다 해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입을 했다 탈퇴한다고 그랬잖아. 지금 돈 낸 돈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못 받는다니까. 못 받아요. 고의로 해먹고 도망갑니다. 간부들이.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가입할 때는 이 조합에서 땅을 다 80% 이상 확보했는지 그런 걸 다 확인하고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되도록이면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거 언제 그리고 20% 남은 땅 있죠. 언제 땅 살 것이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 또 비리가 생기고 언제 제때 다다다닥 아파트 못 지어. 요새 뭐 미분양 천지인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탈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돈 달라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윗대 박스에 문제가 28의 문제죠. 정답을 보세요. 하단에 정답 있죠. 1로 됐죠. 4로 고치세요. 4번인데 내 손가락이 1로 잘못 찍은 거지. 근데 해설은 제대로 돼 있어야 해. 해설은 제대로. 해설 뭐 다 풀린다니까 여러분들. 자, 한 장 넘어가면 자 다음 페이지 7번에 이문의 결격사유 있나요? 또 나오네 아들. 또 만났군요. 어리버리 삼총사 일당들 또 나왔죠. 그런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지역조합원 될 때 집을 짓기 위한 돈 3억 5억 다 내야 되잖아요. 이때 조합의 간부들이 딴짓을 해버리면 진짜 전재산 탕진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작년에 공법 관계에 전혀 없던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못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다른 다 똑같아요. 자, 결격사유 박스에 미음 줄치세요. 검거 이상의 행위에 선고 유예 받고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조합장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일무이하게 여기서만 나옵니다. 여기서만 나옵니다. 딴 데는 절대 없어요. 형의 선고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은 유죄 무죄? 유죄예요 무죄예요? 형의 선고를 안 했다니까요.
선거 2년간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하잖아요. 형의 선거 죄 있으면 판사가 선고해야 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단순히 찔른 사실 가지고 유죄 그러면 안 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 찔른 행위가 긴급 피난이나 정당방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무죄, 그러면 찔른 행위 있더라도 죄 없는 거라. 그러면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를 합니다. 교도소 집행하는 걸 유예시키는 거예요. 근데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럼 유예기간 지났죠? 범죄 사실이 없으면 죄가 없음이에요. 전과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고유예라도 그 범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는 했다는 얘기죠.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형이 선고를 안 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합장 하지 마라. 또 다른 범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로 7번 주택조합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있나요? 1번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받고 몇 년 내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데 리모델링을 할 때는 리모델 허가를 신청하면 돼요. 자, 아까 여기 보세요. 요 두 놈은 설립 인가 떨어지고 몇 년 내 2년 내 집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되지. 리모델은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지. 2년 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처음 때 9번에 조합원의 우선 공급 있나요? 이 규정 때문에 조합은 되려고 용서기는 해요. 주택조합 당연히 리모델을 제외하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설립 신고한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자, 300세대를 짓는데 조합원이 200명이에요. 그럼 조합원한테 우선 공급한다는 얘기잖아요. 법적 근거를 줬잖아요, 지금. 그럼 100세대 남았죠. 이걸 일반 분양을 하는 거예요. 15% 정도 비싸게. 일반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객관식이 나오면 O.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자, 한 장 넘기셔요, 이제. 자, 585페이지에 14번에 조합원 모집 신고 공개 모집 있나요? 이런 것들도 미비했는데 2년 전에 법을 싹 정비할 때 만드는 거예요. 시군구에서 좀 뭔가 관여를 하려고. 14번 1번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군구에다가 뭐 하래요? 자, 조합원 모집할 때 신고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해야 됩니다. 2번 위일에도 불구하고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의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하여 결혼이 생겨서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신고하지 않고 깔끔하게 선착순으로 조합원 모집할 수도 있다. 원래 조합원 모집하려면 신고해야 되죠. 공개 모집해야 되죠. 그런데 재모집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개 모집 신고 안 하고도 선착순 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뭐 가지도 않는데 선착순. 자, 원래는 신고해야 돼요. 이런 조문들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낼 때 이런 조문 오지 선당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맞다 안 맞다 판단해야 되니까. 자, 한 장 넘어가고 586페이지 하단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까지가 등록업자하고 주택조합 한 거죠. 지금부터는 집을 짓는 자금 조달하는 게 나옵니다. 주택상환 사채라는 제목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주택을 지어서 돌려주는 회사채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이놈은 독특하잖아요, 단어가. LH공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기업 중에는 등록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가지고 3년 내에 집 지어 돌려주겠다고 기명식으로 발행하는 회사채 일종이에요. 야들이 집을 짓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회사채 발행해서. 이거 매입한 사람은 3년 전에 미리 돈을 주는 거잖아요. 시세보다 한 15% 정도 싸게 집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거의 매년 우려먹습니다. 거의 막 기출문제 너무 많아가지고 다 날려. 같은 문제. 한 번은 자, 이거를 기재부 장관 승인받아 써먹었단 말이에요. 5년 내 돌려주라 써먹어. 무기명으로 하라 써먹어.
그 다음 LH공사는 이거 발행해서 자금 조달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건설하다가 중간에 망할 일이 있어 없어요? 망할 일이 없지. 그런데 등록사업자 망해버릴 수 있죠. 그러면 야 어떡하냐고.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LH공사도 보증받아야 된다 이렇게 내고, 한 번은 주택법보다 상법을 우선 적용한다 이렇게 내고, 벌써 5년 6년 써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써먹어요. 자, 그러면 1.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는 줄딱 치고, LH공사하고 등록사업자여의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하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놓고,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등이 다음 기준에 맞고, 자,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뭘 받아야? 보증받아야 발행합니다. 자, 여러분 LH공사도 보증받나요? 왜 그런지 알죠? 이거 무심코 틀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되거든. 주택상환사채 발행권자는 보증공사 보증을 받아 발행하고 기명으로 발행한다 이런 식으로 걸쳐 놓는 거야. 그래서 기명으로 거기 눈이 가거든. 틀렸죠? 중요한 얘기 했어요. 신경 써놓으세요. 그거 꼭 신경 써놔야 돼요. 그거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요.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때게요. 주택상환사채 발행권자는 보증을 미리 받아서 발행한다 그랬죠. 그려내면 안 된다고. 발행권자가 보증받아서 발행한다 그러면 야도 포함하거든. LH공사 제외한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때만 보증을 받는 거예요. 콜. 오른쪽에 2번 발행의 승인 볼게요. 1번 주택상환사채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계획 수립에서 누구 승인? 야, 여러분 이거 승인 받는 사람 헷갈리면 이거 LH공사가 발행한다는 거는 기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 사장 임명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중에 야가 제일 커. 그게 똘마니에요. 똘마니. 오야붕, 꼬붕. LH공사 오야붕이요. 보스. 그 다음 어딜 보냐면은 한 장 넘겨도 됩니다. 넘겨가면 가로 3번에 발행 책임 조건 있죠. 주택상환사채 발행한 자는 발행 조건에 따라 주택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돌려주라 해놓고, 이번에 기명정권으로 합니다. 무기명하면 안 되죠. 우리 공법에서 어디 볼 때 무기명으로 발행하는 것도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무기명 채권 어디 있었어요? 도시개발 채권? 들어봤나요?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해요? 그럼 괜히 또 그까지 가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또 분위기 어색하게 만들고. 일단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이에요. 시도지사가 발행해요. 시행자가 아니고. 누구한테 승인받아서? 행안부. 그거 소멸시효 몇 년? 원금 공법이니까 5년, 이자니까 이자 2년. 그거 토지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 계약가 시행자. 누구한테 승인받아서? 지정권자. 기명 무기명? 기명으로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할 때? 수용 사용 방식. 나는 주택상환 사채 야계 동그라미 이번에 기명정권입니다. 그러면서 사채권자 명의 변경은 취득자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을 하고,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말 나오죠. 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잠깐만요. 역곡동에 24평짜리 LH공사가 집으로 지어준다 해가지고 3억짜리 주택상환사채를 10% 할인해서 내가 샀어. 갑이라는 놈이 사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어른한테 이걸 팔고 사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3억짜리 팔면 피 붙어서 3억 5천 되고, 또 팔면 4억 되고 4억 5천 5억 되고 이리 될 수도 있잖아요.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고 팔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갑이 가지고 있다가 해외로 발령받아서 해외로 갈 수 있잖아요. 이민 갈 수도 있고 저 지방 발령받아 가고
그럴 때는 팔아도 되지. 그럴 때 명의 변경이 된다 이 말이요. 원래는 안 돼. 알겠어요? 그때 명의 변경은 원부를 바꾸고 채권도 같이 바꿔놔야 대항해서 지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상환기간 4분의 1번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몇 년 초과하지 마라. 3년 초과하지 말고 3년 내 집 지어 돌려주는데 그 3년이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 일까지 몇 년 넘지 마라.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을 대충 줄만 치고 하는데 안 돼요. 그걸 표현을 자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3년 내 주택으로 돌려주죠. 그 3년은 언제부터? 사채 발행일부터 언제까지? 다 지어서 아파트 계약 체결할 거 아니요? 그때까지 기간이 3년 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택상환사채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해가지고 기억 보니까 세대원의 근무나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등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거나 그러죠? 저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들어가거나 저는 해외를 가거나 몇 년 이상 처리요? 이런 사유로 파는 사람한테 사는 것은 허용이 된다. 원래는 안 됩니다. 이거 만약에 무단으로 사고 팔다 걸렸다. 징역 갑니다. 몇 년쯤 갈 것 같아요? 몇 년쯤? 괜찮아요. 몇 년쯤 보내버릴까? 여러분 판사요. 몇 년 보낼 거예요? 저기요, 5년은요, 해도 너무하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 아니 이까짓 거 뭐라고 살인죄하고 똑같이 처벌. 그래서 우리 부동산 위반했을 때 처벌 있잖아요. 3년 넘는 형벌은 거의 없어요. 4년짜리는 거의 없거든요. 5년은 가면 살인죄하고 똑같아요. 부동산 위반했다고 살인죄하고 똑같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 제일 센 게 3년 3천만 원. 그래서 얘 위반했잖아요. 3년 3천만 원. 쓰지 마요. 그냥 그렇게 들어놓으세요. 예? 공급질서 위례. 자, 통장 사고 팔다 걸렸죠. 조합원 자격 사고 팔다 걸렸지요. 주택상환사채 사고 팔다 걸렸잖아요. 철거민 딱지 사고 팔다 걸렸단 말이에요. 그게 3년 3천만 원. 공급 받을 수 있는 자격 지위를 스스로 안 받고 그 자격 지위를 돈 받고 판단 말이에요. 통장 같은 거.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 그게 3년 3천만 원. 바로 이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오른쪽에 5번에 사채 효력이라고 있나요?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등록업자가 주택상환사채 발행해서 자금 조달했잖아요. 집을 지어야 되는데 부도나서 없어져버렸어. 그 야는 종이 쪼가리 된다 안 된다? 아, 그러면 안 되지. 유효하다 이 말이지. 왜? 보증을 받았으니까. 어디로부터? 금융기관 또는 말하기 좋아서 금융기관 또는 했더니 국가가 뭐 들라고 보증해줘? 국가가 왜 보증해줘요? 그건 아니지. 국민 세금으로 보증하는 건데 말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그거 줄치라고 했구만. 보증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7번 상법 적용.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 이 법이 무슨 법? 주택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정한. 자, 여러분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관하여 주택법하고 상법 둘 중에 어디를 우선하고? 그러죠. 주택법 우선하는데 주택법은 자세하게 둘 수가 없으니까 모자라면 상법 갖다 쓰겠다. 회사채 일종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주택법이 우선, 상법이 우선. 주택법. 자, 주택상환사채에 대해서 했을 때까지 시험에 참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자, 한 장 넘어가면 590페이지 하단에 주택건설 사업 시행도 나오죠. 지금부터는 집을 짓는 절차가 나와요. 절차. 참을 한 잔 먹고 또 달려요. 시간도 빨리 가긴 하는데.